오정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정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시작하는 알피니온 중강좌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세진 선생님의 미만성 간질환, 그리고 제가 정례, 재밌는 정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의 권희철 부장님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알피니아 메디컬 시스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권희철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알피니아 내과 중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다 김일범 원장님 덕분으로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저희 시작은 아직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잘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귀엽게 봐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진행에 대해서 우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혹시 화면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예,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알피니언 내과 중강좌의 진행을 맡은 알피니언 마케팅 팀장 지연입니다. 먼저 알피니언 내과 중강좌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예정되어 있는 9개 강좌 중에 첫 시간으로 미만성 간질환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 이 강의가 9차례 진행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앞서 30분 동안 건물경대연합내과원의 황세진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신 후에 김일봉 내과의 김일봉 원장님의 초음파 직내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의와 직내 토의 시간 사이에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과 저희 알피니언의 회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가 선생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아직 참석자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2, 3분 정도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중 강의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그거의 광고가 있네요. 네네, 말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 초음파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준 강의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종병 쓴다 하루 이틀 정도 하지만 이렇게 연간으로 꾸준하게 하는 이런 기획은 우리 알피니언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마 금년 연말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오실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황세진 선생님의 미만성 간질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세진 원장님 미만성 간질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호스트를 원장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전달 드렸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피니아에서 후원하고 또 김일범 원장님께서 주최하셔서 이 좋은 강의가 진행되고 또 강의에 또 첫 강의를 맡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미만성 간 질환으로 준비를 했고요. 미만성 간 질환에 대해서 딱딱하게 이론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증례를 주면서 실제 초음파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진단에 접근해야겠다 이런 내용들로 한번 제가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초음파를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어딨어 잠시만요. 초음파를 직접 보는 사람하고 초음파 판독지만 보는 사람은 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간이라는 판독지를 받았을 때 지방간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판독지 보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직접 초음파를 하는 사람은 그 에코의 정도, 간 실질의 에코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검사를 하면서 직접 그 비만도를 느끼는 사람은 이런 지방간과 또 이러한 지방간을 확연히 다르게 어프로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판독지로 만성간염이라고 판독지로만 익히는 사람보다는 실제 간 실질이 굉장히 콜스하고 스무스한 게 아니라 콜스한 에코세레스트를 보이는 환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에 결절이 생길 확률이 높겠구나 단기는 떨어지겠구나 실제로 검사를 하는 사람과는 판독지 보는 사람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초음파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초음파를 잘 잡겠다 하는 것보다 초음파를 정확하게 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것들을 감으로 익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경화인데요. 판독지를 간 경화라고 받게 되면 이런 환자 같은 경우 하이포에코의 간 점상에 저에코의 점상의 결절들이 산재되어 있는 간 경화 환자를 본다면 이 환자는 간 결절, HCC가 생길 확률이 조금 높겠다 하고 쇼트홈 폴로우가 하게 될 거고요. 또 그 간의 표면이 요철화가 있고 앵글 블러팅이 있으면서 아세트가 차 있다면 이 환자는 간의 암을보다는 환자 디컴패셔에 대한 리버 펑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확실히 진료에 있어서 실제 초음파하는 사람이 환자에게 조금 더 적절한 어프로치와 그 진단 기술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초음파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초음파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간 초음파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디퓨전 리버 디지즈의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시스, 그리고 인필트레이티브 디지즈로 분류할 수 있는 페이티 리버, 튜머 등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것은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시스, 페이티 리버 이 네 가지의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미만성 간 질환의 유무를 우리 환자할 때 초음파를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 크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면서 초음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파토메갈리가 있느냐, 아트로피가 있느냐. 물론 헤파토메갈리나 아트로피를 우리가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요. 리버 파렌카임이 콜스하냐, 스무스하냐를 제가 꼭 기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간 실질 에코가 어떠한지, 이 환자가 고에코로 보이는지 저에코로 보이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간 표면에 굴곡이 있는지, 레귤라 늘목이 있는지, 루철성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세 가지를 염두하면서 제가 정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실 때 항상 콜스니스와 에코 정도, 루철성 변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환자분들의 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남자 19세 환자분이시고요. 최근 체중이 10kg 불었고 OTPT가 174까지 올라 있습니다. 물론 B형, C형 간염은 없으시고요. 간은 전반적으로 헤파토메갈리나 아트로피를 보이지 않습니다. 간 표면은 콜스하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스무스하다,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무스한 파렌카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에코는 저에코보다는 고에코 소변을 보이는 그리고 좀 더 기술하자면 디버티메이션까지 보이는 누가 봐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패티 리버 환자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티 리버라고 하면 브라이트한 리버, 그러니까 고에코를 보일 때 우리가 알 때 이 지방간이네 이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지방간의 정도는 물론 지방간을 헤파토레날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콩팥과 비교하고 스프링과 컨트라스트를 비교함으로써 브라이트하다 하면 패티 리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패티 리버의 정도를 평가를 정도는 우리가 더 고에코네, 덜 고에코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주관적인 편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티 리버의 정도를 평가할 때 베스큘라 블러링이 있는지 디버테네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런 베스큘라 블러링이나 디버테네이션도 초음파 기기의 종류와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브라이트 리버 보겠습니다. 우리 콩팥과 비교했을 때 리버 파렌카임이 고에코다. 그럼 우리가 패티 리버라는 걸 알겠는데요.
이것을 그레이딩을 할 때는 베슬 블러링과 딥 어테뉴에이션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은 심부의 다이프라감이 잘 보일 때, 그리고 그 간의 인터레파틱 베슬 보더가 잘 보일 때는 패티하지만 보더가 잘 보이니까 그레이드 1. 그리고 두 번째 B를 보시면 다이프라감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면서 혈관의 음량이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레이드 2라고 하고, 딥 어테뉴에이션 때문에 횡격막이 전혀 보이지 않고 베슬도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레이드 3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견 말할 때 브라이트 리버다 그레이드 1, 그리고 에코가 너무 증가돼서 문맥이 잘 안 보인다 그레이드 2, 그리고 심부 구조물이 안 보이면 그레이드 3, 이렇게 그레이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베스큘라 블러링, 딥 어테뉴에이션으로 그레이딩 하는 걸 알겠는데, 이것은 초음파 기기의 종류 세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음파 기기의 세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인데요. 세팅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같은 시간에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환자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조금 더 리버 파렌카임이 콜스인스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를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해도 이렇게 세팅에 따라서 환자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지금 영상이고요. 2020년도에 지금 같은 환자입니다. 같은 환자인데 그렇게 몸무게 변화가 있었지는 않는 환자분이고요. 그런데 P9이라는 기계와 E10이라는 기계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P9에 찍었을 때 좀 더 파렌카임이 콜스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임에도 기계가 달라짐으로써 다른 영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계를 쓸 때 우리가 세팅을 프리퀀시만 조절해 봤습니다. 프리퀀시를 4.5MHz로 했을 때와 1.5MHz로 했을 때 다른 세팅은 다 똑같이 했는데 헤르츠만 바꿨는데요. 헤르츠를 바꾸니까 1.5MHz로 했을 때 훨씬 리버 파렌카임이 콜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4.5로 하면 심부의 영상은 잘 보이지 않죠. 1.5로 하니까 심부가 잘 보이는 건 좋은데 확연히 파렌카임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기계에 따라서 그리고 세팅에 따라서 우리가 확연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날 같은 환자를 다이나믹 레인지와 프리퀀시를 아주 극단적으로 바꾸어서 영상을 획득해 보았습니다. 확연히 오른쪽 뒤에 있는 영상이 콜스해 보이고 아주 어드밴스드 리버 시리시스 환자처럼 보인다는 점 보이겠죠. 이렇게 세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티 리버 환자를 평가를 할 때 그레이딩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계 세팅을 잘 다룰 줄 알고 기계 세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익혀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패티 리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브라이트 리버가 있을 때 헤파토 레날 컨트라스트, 헤파토 스프레인 컨스트러트와 비교해서 브라이트 리버를 때 우리가 패티 리버라 진단할 수 있겠고, 그 그레이딩은 베스큘라 블러링과 딥 어테뉴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레이드 1, 2, 3를 나눌 수 있는데, 브라이트 리버라는 것을 우리가 기분에 맡기지 말고 콩팥과 비교하는 영상을 남기시고요. 베스큘라 블러링과 딥 어테뉴에이션은 우리가 프리퀀시를 항상 일정하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보이는 패티 리버로 그레이딩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례 두 번째입니다. 여자 44세 환자분이시고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받고 내원했습니다. OTPT는 정상이었고 LDL이 160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B형과 C형 관련은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헤파토메갈리나 아트로피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의 실질은 약간 고에코긴 하지만 폴스한 파렌카임이라기보다는 아주 스무드한 파렌카임을 보인다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S4 지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S4 지역을 보면은 저 부분에 그 고에코의 그 지오그래피한 보더를 가지는 메스라이크 리즌이 보입니다. 그래서 S4에 이런 고에코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주변 구조물을 누르지 않고 메스를 누르지 않으면서 정확한 아주 정글한 메스 모양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패티 포지션을 생각하시겠습니다. 초음파에서 고에코의 병변을 보이는 것이고 CT에서는 특별히 메스는 없는 경우에 우리가 패티 포지션을 아시겠습니다. 세 번째 직례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 번째 직례도 마찬가지로 S4 지역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어 파렌카임은 스무드한 파렌카임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고에코를 보이는데
특별히 S4분의 일정 부분은 저의 코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가 아닌가 방향을 바꾸어서 확산하고 있는데 롱스트나 스캔으로 바꾸어서 봤을 때는 롱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였던 이 메스처럼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쉽게 보는 패스 페어링 감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저의 부대가 있는데 CT에서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패스 페어링과 디포지션은 베스큘러 서플라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는 GB4사 80% 리가먼트인 S4 있는 쪽이 제일 많겠고 S2 있는 쪽도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모양은 웨지 쉐입이고 지오그라피한 보드를 보이는데 이 내규를 할 때 우리가 패스 페어링과 디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매스하고 감별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매스 이펙트가 없는 것. 그럼 매스 리즌이 주변 구점을 누르지 않고 매스를 디스토저 시키지 않을 때 이런 구점 웨지 쉐입이면서 이 리플러 보드를 가지는데 주변 구점으로 누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패스 페어링과 디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음파를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고액으로 보이는 그리고 딥어테니션이 있는 팩트리버 환자분에서 S4 지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가 약간 지워지는 듯한 이러한 변변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환자도 패스페어링이긴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좀 찍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패스페어링과 팩트리버션은 국소 간질환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은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봤을 때 뭔가 경계가 좀 지워져 보이는 저의 고에어리가 보여서 이 메스가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롱지튜드 스캔으로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롱지튜드 스캔으로 했는데도 트랜스버스에서 보이던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경계를 보이는 메스 리즌이 롱지튜드 스캔에서 보여서 CT를 찍게 되었고 실제 CT에서 해반 지원하고 확인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리버에서 포지션이나 스페어링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심장이 변변했다면 항상 방향을 바꾸어서 보도가 정확하게 그려지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또 그 팩트리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에코 윈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에코로 보이기 때문에 매스를 잘 못 보이는데요. 또 아래쪽에 10호 쪽이 있으면 더더욱 우리 좋은 발생량을 입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린시컬시를 많이 낮추면 이 10호 쪽에 변변도 보일 수 있고 그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측정 범위를 이렇게 세팅상에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신부 쪽에 있는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팩트리버를 팩트리버 때 진단을 하고 매스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내 네 번째입니다. 그 남자 19세 환자분이시고요. 최근 갑자기 소변 색깔이 변화해서 내려왔는데 OTPT는 785에 95 상당히 높으면서 비밀비까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먼저 빌리언 디지즈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확인해 보면 전반적으로 간 CT를 스무스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폴스한 리버파는 타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에코는 고에코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획득할 때 너무 간이 어두워 보여서 DNA가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이프람이 굉장히 고에코로 보죠. 거의 슈퍼 에코로 보이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간 CT 저에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적으로는 간 CT는 저에코로 보인다. 그리고 파렌카임은 스무스하다. 전부 다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특징을 보자면 포탈 베인이 굉장히 반짝거리게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리버 파렌카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포탈 베인이 고에코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GB는 콜랩스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환자를 볼 때는 집중적으로 발서트가 늘어나 있나 안 늘어나 있나 이것만 확인하겠는데요. 인터넷 발기서트는 늘어나 있지 않으니까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아닌가 우리 지레진작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의 소로 파인딩을 한번 보면요. 헤파토메갈리가 보일 수 있고 리버 파렌카임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GB 멀티컬이 있는데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좋아짐에 따라서 GB가 다 정상으로 되고요.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스테리스카이 리버입니다. 이것은 리버 파렌카임이 전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탈 베인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서 그래서 반짝반짝거리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리스카이 리버로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GB1이 콜랩스가 되어 있는데 GB1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B는 두꺼워져 있으면서 GB가 빵빵하게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콜레스타티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GB가 콜레스돼 있으면서 GB가 쭉 꺼져 있는데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자면 오에코와 저에코 레이어가 혼합되어 있는 스트레이트되어 있는 GB 버티클링을 보일 때 우리가 이건 담도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세컨드리 원인으로 인한 GB 버티클링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 오케트 헤파타이티스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리스카이 어피어런스인데요. 헤파토 사이트가 스웨밍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에코상 리버 파렌카임이 저에코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리버 파렌카임이 너무 저에코로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탈 베인의 원이 반짝거리게 보이게 되고 정기상으로 봤을 때는 스테리스카이 어피어런스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의 소로 파인딩을 사실은 제일 흔한 아주 특징적인 파인딩은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겠고요.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를 조금 더 특징을 하나 정리를 해보자면 간실질 에코가 저에코로 다크 리버를 보인다. 포탈 베인이 에코가 증가되면서 스테리스카이 어피어런스를 보인다. 그리고 GB 워리 티크닝이 있는데 GB가 콜랩스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의 초음파 소견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 전반적으로 간실질은 저에코로 보인다. 그래서 기온을 높여서 그렇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버 파렌카에 비해서 포탈 베인의 월 음량이 확연하게 보인다. GB는 콜랩스 되었다. 물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티드된 GB 월 피클링은 아니지만 GB가 콜랩스 되어 있다. 이 세 가지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소개되겠습니다. 직내 5번하고 6번은 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내 두 가지만 하면 강의 끝나는데요. 직내 5번은 남자 45세 환자분이시고 B형 간염 알고 계신 분이고 간암 검진을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OTPT는 93으로 다소 증가되어 있지만 빌리루빈은 정상이고요. 플레이티스 떨어져 있지는 않고 HBS 안티젠이 양성입니다. 그리고 PCR은 10의 7승계로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리버는 헤파토메갈리나 아트로피는 보이지 않고요. 간실질은 점상의 고에코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것 봐서는 스무스하다기보다는 펄스아 리버 파렌카임을 보인다라고 해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코는 약간 고에코 있는 부분도 있고 고에코 없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간암 검진이 없으니까 만성 간염이 있다라고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정지상으로 보면은 또 어떤 부분은 스무스하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콜스하게 보이고 점상에 저에코, 하이퍼에코의 간 스팟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크롤 리버 디지즈의 소견이라고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콜스해 보인다 정도로 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쉐어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프를 통해서 정량적인 측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쉐어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프를 했을 때 5 이상인 경우에 5 이상이지만 6 정도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니까 6kPa 정도의 정상 부분도 없겠지만 또 특정 부분을 더 기억했을 때 가장 초음파상에서 글로스하게 봤을 때 하이페레코이가 스파트리 산재되어 있는 부분, 하이포에코이가 스파트리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측정을 했을 때는 10 이상, 또 리버 시루스가 생각할 수 있는 20 이상, 20kPa 이상 측정되는 부분도 있는 경우가 되겠고 이 환자는 그런 리버 디지즈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의 초음파 소견은요. 초기나 경증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 비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해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간실질이 고에코로 보이기도 하고 또 특정 부분은 점상의 불규칙한 간실질 콜스한 에코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만성 간염의 초음파 소견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파이브로패티하다, 파이브로패티 패턴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진행에 따라서 리버 시로시스의 특징적인 소견들도 약간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실질이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고에코로만 보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거친 부분이 섞였는데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버 시로시스라는 컨디션 스펙트럼으로 인한 것이라서 우리가 리버 디지즈 환자의 초음파 소견을 설명할 때 중6번의 강경화와 한번 같이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50세 환자분이고 건강검진을 내원하였고 비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했고요. 초음파는 중5번의 경우보다는 굉장히 확연히 드러나게 콜스해 보입니다. 고에코의 점상 스팟들 이런 것들을 리제너레이티브 모듈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수로 확인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리버 시로시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롱시트널 스캔과
트랜스퍼 스캔과 롱스턴 스캔을 볼 수 있겠고 롱지튜드널 스캔을 봤을 때 특정 부분, 흰경마에 가까운 특정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보다 더욱더 폴스하게 보이고 어쩌면 메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히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리버 파렌카임을 보입니다.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라고 한다면은 표면 요철이 있을 때 또는 앵글 블런팅이 있을 때 주변에 베리스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리버 시로시스 진단하는 데는 아주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사이트가 있고 앵글 블런팅이 있으면서 스플린을 봤는데 감나간디 노드까지 보인다면 아주 리버시를 진단하는 데는 아주 쉽게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충례 같은 경우에는 앵글의 블런팅도 없고요, 스플린 메갈리도 없고 힙파토 메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시로시스 아주 이번에 리버시로시스다라고 할 만한 확언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요. 이 초음파의 한계가 전형적인 간경화에 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비교를 쉽게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간 17Hz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간 기능이 더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에코의 변화 없이 아주 정상으로 보이는데도 간 경화인 경우도 있고 특별히 알코올성 간경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패티해서 너무 고에코로 보여서 주변 간 실질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로 간 경화를 진단하기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복적인 설명이지만은 간 위협의 위축이 있거나 미상력 간자압이 상당히 비대를 보이거나 주문맥이 확장되거나 비장종대 우회혈관 보이면 우리가 간경화를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간경변을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저에코나 고에코의 다양한 에코에 무성한 재생결절이 보일 때 우리가 리버시로시스를 심할 수 있고 간 실질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조잡하게 아주 콜스하게 보였을 때 우리가 간경화도 의심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간경화를 설명할 때 가는 수많은 결절에 의해서 표면 요철이 있으면 그래서 서페이스 노드라티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간경화다 우리 확연히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버시로시스의 소견을 우리가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시로시스 진단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표도 나왔죠. 서페이스 엣지가 어떤지, 파렌카임이 어떤지, 리버스 스플린 사이즈가 어떤지에 따라서 점수화를 해서 점수를 가지고 리버시를 진단하는데 이것은 실제 의료 환경에서 적용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또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앵글의 블런팅은 없지만 리버 파렌카임이 콜시스 할 때 우리가 헤파틱 베인에서 PW로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을 PW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심방의 수축과 관련돼서 앞으로 뒤로 플로우가 여러 개 반복되다 보니까 3페이지가 웨이브를 보여야 되는데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모노파지가 웨이브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버시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센스티브가 높거나 스페시피하기는 높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리버 파렌카임이 콜스하게 보이고 간경화 의심이 된다면 파이브로 스캔을 하고 있고요. 파이브로 스캔으로 리버시를 진단한 후에 있어서도 그 정도로 F1부터 F4까지 나눠서 진단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개원가의 파이브로 스캔을 구입할 수가 없고 이것을 매번 적용할 수가 없는 한계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쉐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쉐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는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숨을 끝까지 후 내쉬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20 이상 킬로파스칼이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강한 경화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정량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이 쉐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가 실제 측정하는 것이 5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좋은 점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전반적으로 리버 파렌카임이 스무트해 보였고 강한 경화를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린도 커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쉐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를 측정을 했을 때 20 이상 측정이 돼서 이 사람이 강한 경화에 거꾸로 더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쉐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도 우리 진단에 좋은 툴이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지방간, 난상간염, 간경변증 간별을 진단하는데 주요 초음파의 기준은 에코 패턴, 더블 에코 패턴이고 그리고 파렌카임의 콜스니스고 간 표면에 요철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난상간염에 비해서 초기 간경변증을 간별해 주는 데는 서페이스 레리나티가 제일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이브로스캔 이건 개원가서 못 쓰니까 쉐어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 이것을 이용해서 간별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미만성 간 질환의 유무는 간 전체 인과 폴시니스와 간 실질 에코, 코어 에코를 두 가지를 꼭 포인트를 삼아서 우리가 분별을 해보아야겠고요. 미만성 간 질환 중에서 지방간은 스플린이나 레날과 비교했을 때 브라이트한 리버가 있을 때 지방간을 생각할 수 있겠고, 베슬 블러링과 딥 어테뉴에이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딩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성 간염의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초음파 소견은 특징적인 소견이 없는 것이 급성 간염의 초음파 소견이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간 실질이 저액골로 보이거나 지비올 티크닝이 있는데 지비올 클래스에 있는 경우, 그리고 포탈 베인의 에코가 도전하면서 스테리스카이 어피어런스를 보인다면 큐티 헤파타이티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간염의 경우에는 그 콜스한 리버를 보일 때 만성 간염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것을 파이브로패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파이브로패티 패턴 말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익혀야겠고, 이러한 만성 간염이 리버 시로시스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리버 시로시스의 초음파 소견과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간 경화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간 경화 구분하는데, 간 경화의 좀 진행된 간 경화의 경우에는 무지 많은 재생 결절도 보일 수 있겠고, 표면 여철도 보일 수 있겠고요. 더 진화의 경우에는 아사이트스와 스플레메갈리를 보일 수 있겠는데, 이거 만성 간염과 간 경화를 구분할 때는 초기 간 경화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쉐어 웨이브 일러스토그래피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황신인 선생님 너무 강의 정말 스케마틱하고 또 다양한 정리로 보여주셔서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황신인 선생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선생님도 겪었겠지만도 검진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이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가 아닌가 해가 저희 병원도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 환자도 아니죠, 이 날씬하고 키가 크고 아주 톨 슬렌더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 보면 이 이제 간에 지방도 없고 지방간도 없고 뭐 물론 파이브로시스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포탈벤이 상대적으로 이 뚜렷하게 보여가지고 이것도 급성 간염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기 뒷면 올린 케이스는 저희 병원 케이스였는데요. 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의 모든 환자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초음파 사회도 좋아지고 또 초음파 찍는 사람의 기술도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 TV 연예인들 얼굴 잡티 다 보이듯이, TV가 좋아지면서 잡티가 다 보이듯이 환자들 리버 파렌캄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리버 파렌캄을 보면서 헤파타이티스를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랩상에서 헤파타이티스가 의심되거나 랩상에서 빌리어리 디지를 감별해 줘야 될 때 초음파를 사용하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젊고 날씬한 사람이 이제 포탈벤이 뚜렷하게 보이고 간실질 에코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먼저 뭐 교토 헤파타이티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비가 클랩스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다른 것하고 같이 참조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알피니온에서 좀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피니언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고인철 부장입니다. 좀 인터미션 시간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하게 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좀 저희 회사 소개 올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피니언은 2007년도에 설립되었고요. 2008년도에 일진 그룹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알피니언은 의료용 초음파 전문 회사로서 약 15년간 진단기와 치료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해외 시장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82개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피니언은 비약 성장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5개년 연속 이익을 흑자를 내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758억 원으로 매출을 올렸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22%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도 이제 71억으로 75% 늘어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일진그룹을 잠깐 설명드리면 좀 생소한 회사일 텐데요. 저희 일진그룹은 올해로 55년 되었습니다. 자회사가 무려 20개나 갖고 있으며 연간 2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간 소재 산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삭기에 들어가는 보험용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런 소재 산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피니언은 초음파의 프로브부터 진단기, 그 다음에 치료기까지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82개국의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럽 지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피니언의 제품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기로는 로엔드부터 고성능 제품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키브 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전년도부터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프리미엄급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 포커스라고 해서 POC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초음파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알피니언도 태블릿형 초음파와 그 다음에 노트북 초음파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하이엔드 제품도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S큐브의 플랫폼 S 플러스 아키텍처 플랫폼입니다. 프로브 기술과 그 초음파 영상을 만드는 빔포밍 기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없애는 후처리 기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BMI 환자에서도 영상이 잘 보이고 미세효율 영상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병원급에서 화제되고 있는 간질환 진단 패키지도 지원합니다. 지방간 질환을 진단하는 어티네이션 이미징과 그 다음에 간경화 질환 파이브시스를 진단하는 쉐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도 AI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동 측정에서부터 진단 보조 기능까지 전체 총 61가지의 AI 기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피니언 이름이 내과에서는 더 알려졌지만 앞으로 3년 내에 글로벌 탑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과 앞으로 나올 제품을 생각해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뛰겠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3월까지 저희가 그 강좌 참가자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